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십니다. 한때는 천신정 트로이카의 한 사람으로서 맹활약했었고 유명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신기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쭙죠. 홀가분하네요. 네, 그렇죠. 예. 바로 예, 여쭙죠. 감사합니다. 예. 아들 앞에 바보 안 되고 마음 약해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이 좀 보호를 받도록 구제를 받도록 갑질 논란을 했다는 게 받고 있는 혐의인데 그 실상 법률가답게 간단히 팩트만 좀 추려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경희대 로스쿨의 소조순 교수가 학교 측을 대신해서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뭐 갑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측에서 그런 학사 행정을 좀 무리하게 해서 학부모들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해서 자기가 권유해서 제가 학교 갔던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학교가 갑질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그 왜곡 과장 보도가 있었어요. 조사 결과라든지 학교 측 교수들의 말도 뭐 압력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한번 언론에 나니까 막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그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에서 어디 쓴 글을 봤어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아침 칼럼 방송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제 신기남이가 삼중으로 갑질을 오히려 당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친구분 아니세요 원래?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그러세요, 예. 학교 측으로부터 제가 당하고, 언론으로부터 당하고, 또 당의 윤리 심판으로부터 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참, 후련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압력을 요즘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압력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지도교수가 학부모들처럼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간 것 뿐이고요. 그 관련해서요, 의원님. 두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만 더. 그래서요,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당에서 제가 나와서 좀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사 5곳에 대해서 제가, 형사고소장을 접수시켰어요. 어제는. 진실을 밝힐 건 밝혀야 되겠다. 그동안 좀 조용히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언론 종사자로서 아무튼 그 폭력적 언론 그런 것의 피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우선 두 가지인데요. 그 소종섭 교수님인가 그러시죠? 소재선입니다. 소재선 교수님. 그분은 그런 인터뷰를 자청해서 하면 본인이 소속돼 있는 경희대 로스쿨 측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직장에서 밉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까요? 그래서 혹시는 일각에서는 신기남 의원께서 어떻게 뒤로 좀 얘기를 해서 그런 인터뷰를 시킨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돌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뭐 사실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양심선언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그 양반 입장에서는 참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저보고 이제 학교에 찾아가라고 권유한 분이니까.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 조사할 때 감사원이나 윤리위원회 나 좀 출석시켜달라, 진술을 하겠다 했는데도 이게 다 거절됐대요, 당에서. 올 필요 없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있다가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그러면은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기자실로 오신 겁니다. 그런 세정은 일반 청취자나 독자들은 잘 알기가 조금 힘들죠. 기획인문 같은 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 메이저 언론에 이게 나가야 알게 되는데 이 메이저 언론들은 나무 헐뜯고 막 할 때는 막 하면서 나중에 뭐가 좀 나오면 좀 옹호할 만한 게 나오면 그것도 침묵이에요. 인색하죠. 좋지 않은 버릇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행부수에 따른 메이저는 사실 큰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강기석 국장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변론의 기사를 써주셨고. 올고든 언론인이시고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여기 누구신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누군지. 제가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언론이 안 되겠다. 언론부터 잡아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형사고소장을. 참, 저 그런 일 처음 해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님하고 보낼 시간이 지금 7분 5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송합니다. 시간 아껴 쓰겠습니다. 이제는 당을 나오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조사를 허술하게 합니까? 아니요, 조사를 했어요. 상세하게 아주 세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제대로 결론은 도출했더라고요. 뭐 제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 그러면 왜 징계를 합니까? 누구를 국회로 호출한 적도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래도 찾아간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잘못이다. 그런가?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럼 그 정도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지. 정치적 사형 선고인 그 공천 박탈 이거를 한다는 건 저뿐이 아니라 모든 기자들도 놀랬고요. 그래서 전부터 들려오던 소문도 있고 음모설도 있고 그래요. 저를 이렇게 저도 그 소문이라는 거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이건 배우가 있고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정해진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따리를 묶고 있는 끈을 살짝 신의위원께서 끌어주셨는데요. 이른바 금태섭 변호사 전략공천설. 또 작년 12월에 이미 당시 더민주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내부 핵심에서 신기남은 한번 좀 본때를 뭐라 그러더라? 맛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걸 제가 문면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른바 그게 이제 찌라시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방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보니까 거의 그대로 되어가고 있더라. 이 말씀이시죠? 제가 두세 달 전부터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데 그럴 리가 있나? 응? 저는 거기서 그래서 좀 있어봤죠. 그럴 리가 있냐? 근데 이게 점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월 14일 날 제가 탈당 기자회견에서 모처럼 용기를 내서 밝혔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초에 이미 3가지 소문이 떠돌았다. 첫째, 신기남은 아웃시킨다. 아웃, 맞아. 둘째, 노영민은 불출마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모 변호사가 이 서울 강서갑에 전략공천 받을 거다.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일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게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소문이 현실이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나간 과정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했는가.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최근에 바뀐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심의 당일에도 언론에 대고 중앙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말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그건 한번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저를 위해서 이건 너무 심하다 하고 탄원서를 서명하는데. 그거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그거 엄명을 내렸어요. 근데 의원들의 그런 자유의사에 의한 탄원 서명을 중간에 당 지도부가 저지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 됩니다. 이 정도를 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이제 제가 스스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 의원께서 무슨 초선이나 그냥 지역구 상갓집 막 돌아다니고 재선만을 위해서 그런 의원은 아니었고 당 의장도 역임을 하셨고 천신정 트리오라 그래서 한때는 개혁 정풍운동의 기치를 들고 뛰기도 하셨던 분이고 지명도도 전국적으로 있으신 분인데 아들 문제 가지고 오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건 모기 잡는데 왜 소 잡는 닭 잡는데 왜 소 잡는 갈 쓰느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여지도 있는 게 신기남이란 의원이나 선수에도 어울려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의아했던 것 같고요. 어제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의당 안철수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미 천정배 의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서시는 것보다 아무리 강서갑에서 오랫동안 해오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을 갖고 뛰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건 선거의 상식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정동영 천정배는 이미 가 있고 한때 천신정 멤버였던 신기남 나도 안철수당 합류할까 이런 고민 얼마나 하십니까? 그 두 동지는 제가 정치개혁 동지들 아닙니까?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치 발전에 뭐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천신정 복원 뭐 얘기도 언뜻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뭐 총선을 앞두고 뭘 해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진보개혁의 가치 연대를 한번 해보자. 가치 연대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야권의 진보개혁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중진된 마당에 우리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을까 한번 모색해보자는 그런 순수한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 두 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같은 당에 들어가 있게 됐어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리고 강석 국민당이라고 제가 선언을 했는데.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야 좀 떳떳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선언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또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야, 무소속도 되냐? 그렇잖아요. 무소속이 수도권에서 되냐? 예. 호남에서 몰라도. 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디라도 좀 몸을 의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구도 하시는데, 네. 저로서는 그래도 용감하게 독립을 하고 혼자 가겠다 이렇게 강서구민한테 지금 선언을 했는데 그건 이제 실리냐 명분이냐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겠다. 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당당하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강서구민에게 모든 걸 맡기고 믿고 떳떳하게 가겠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자신감과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오신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봐왔던 정치인 중엔 말이에요. 늘 말을 바꿀 때 항상 지역구민을 원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이 고지것대로 액면대로 안 들리는 게 우리 그런 화법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근본적으로 정당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그걸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긴 있을 수 있겠죠. 그나저나 정동영 전 장관이 이제 그리 합류했는데 또 정치 시작은 서울에서 하셨지만 전라북도에도 직관적으로 인연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남원 출생이죠. 전라북도 정치권 이번 선거에 정동영의 입당 합류가 얼마나 파괴력 또는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 권유한 거 보면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가기는 예전에 문재인 대표도 가고 막 여러 사람 갔었죠. 다 갔죠. 그게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정동지가 세다는 얘기 반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약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많은 탐문이 있을걸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당으로 갈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왔다 갔다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자, 정 의원 얘기를 정 장관 얘기를 신 의원님께 자꾸 묻는 건 결례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기남 이렇게 간단한 정치적 적이는 아닌데 지금 거기가 그러면 더민주당에서 나오고 신 의원님 어떻거나 무슨 무소속이든 무슨 당으로 하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남으면 안철수 당에서도 후보를 낼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당연히 새누리당 나올 것이고 지금 확실한 정의당도 있을 수 있고 너댓개로 쪼개지는데 다들 거론되는 사람들이 지명도가 높은 비교적 강자들이에요. 각자 사력을 다할수록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왜냐하면 금태섭, 신기남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 자기들이 팽팽하게 한 32, 3%씩 얻어버리면 저쪽은 39만 얻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대표적인 이 어부질이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정치인 그리고 제일 좌장이고 어른 격이신데 누가 나오든 간에 무슨 보관, 걱정 덜어줄 대책이 있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 이 지역이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야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부 지역인 이 강서 양천구에서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당선됐거든요. 네, 그랬죠. 저 혼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당의, 더민주당에 나와 있는 후보들을 보면 전부 비례대표 출신 초선들이 나와서 지금 힘겹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 지역구마저 패배하면 전멸 아닙니까? 그렇죠. 참, 야당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저는
참 우리 당도 저한테 그런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네. 이거 좀 전략적 어떤 그런 판단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좀 기대를 하고 호소도 했어요. 네, 네. 이 신기남이를 20년간 해온 이 사람을 마지막 도전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쫓아내면 이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지역에. 그러게요. 응? 그렇게 했는데 뭐 아랑곳 없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야당이 자초한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네. 여당의 독점을 막으려면 이제 무소속이라도 제가 열심히 해서 당선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는 해봐야 합니다. 뭐 단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결정은 강서 지역 주민이 할 것이라고 믿고 강서 국민당 인상적이에요. 새누리당 찍는 유권자들도 저 개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당이 싫어서 안 찍는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는 결과를 바라보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저게 정치해왔듯이 떳떳한 그 과정을 밟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시간이 왜 또 왼수입니다. 예. 정해진 생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어볼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진짜 인터뷰. 무소속으로 바뀐 신기남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2월 19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주말 편히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